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시행 대행사가 짜고 창원시의 환지계획 인가가 나기도 전에 채비지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영재 국회의원이 하동 군수 선거에 특정 후보를 밀어줄 것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성구와 교체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김해시장 선거를 전망합니다. 차기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메가시티 조성과 원전 우주산업 활성화 등 경남과 연관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이 도시개발 시행을 맡긴 업체가 조합과 짜고 조합원 소유 토지인 채비지를 창원시의 한지계획 인가도 받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관련 사실을 알고도 인가를 내줬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원 내곡 도시개발조합의 시행수탁사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업체와 맺은 채비지 우선 매입 약정서입니다. 수탁사가 창원시 북면 내곡리 일원 공동주택부지 터 가운데 21만 4천여 제곱미터를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약정 이행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업체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3제곱미터당 320만 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220만 원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지계획 인가 시점인 지난달 30일보다 제곱미터당 수십만 원씩 오른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건데 약정대로라면 수탁사는 189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평당 단가 차익이 발생을 해가지고 약 190억 정도 가량을 이제 수탁사가 이득을 취하게 된 거죠. 이것도 모두 조합원들 돈입니다. 사업비로 충당할 조합원들의 토지인 채비지는 지자체가 환지 계획을 인가할 때 정해지기 때문에 인가 전 처분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한 달 뒤 위반 사항은 또 포착됩니다. 조합이 도시개발 시공사로 선정한 삼부토건 기업 공시에 나온 채무보증 결정 문서입니다. 조합의 시행수탁사가 지난해 9월 구명권 두 곳에서 조합원의 예정 채비지로 120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 보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채비지 매각이나 현물 지급 전 담보 제공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한 인가 조건 위반인데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에 환지 계획 인가를 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공문을 제출 안 하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좀 사실은 힘들어요. 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채비지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 조합 간부의 발언이 나와 수탁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탁사는 약정서와 대출금은 은행 이자와 지가 보상 등 사업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지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자하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나는 이제 한푼이라도 좀 전략을 해보려고 이제 미리미리 좀 잡아놓으려고 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는 인가 전 채비지 처분이 확인되면 인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하동군수 선거를 경선 지역으로 정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인 하영재 의원이 특정 후보를 밀어줄 것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 경남은 전화통화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지역으로 분류해 4명의 예비 후보가 경쟁 중인 하동군수 선거.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인 하영재 의원이 최근 하동군의 면지역 당협위원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하는 발언을 합니다. 청년회장도 하고 참 의회의장도 하고 또 도에 들어가서 도 단위의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도 미래통합당 대표도 하고 이리 좀 당을 위해 선심봉사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정훈으로 좀 힘을 모아가지고 좀 하동을 좀 바로잡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하 의원은 다른 예비 후보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유도 설명합니다. 하승철은 지금 선거법에는 아웃됐고 또 윤상기 군수도 선거법이 중대 위반이 돼가지고 판단이 둘이는 돼도요 보궐선거 들어가요. 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배정들이 마음을 잘 모아서 두루두루 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원에는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윤상기, 하승철 예비후보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당헌을 어겼다며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영재 의원은 면 당협위원장에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4일과 5일 경선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통화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저희 MBC 경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나 관심이 집중된 선거구를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이 12년 동안 시장 자리를 지켜온 김해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김해시장 선거를 문철진 기자가 전망합니다. 김해는 대표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2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2010년 김맹곤 전 시장이 당선된 이후 허성곤 현 시장까지 12년 동안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3%포인트로 이재명 후보를 눌러 지방선거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지난 6년 동안의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김해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방안으로 에어시티 건설과 5대 전략업종으로 산업구조 변경, 세계 가야문화 엑스포 개최 등을 제시했습니다. 각각 500만 평씩 약 10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능이라든지 또 신항 배후 기능이나 국제공항 배후 기능을 담당해야 되겠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김해를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북아 물류센터 조성과 공공의료기관 설립, 광역도시철도망 조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동북아 물류센터 플랫폼을 김해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 동북아 물류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김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김해 새로운 먹거리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게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온 아성을 지켜낼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바람을 타고 지역 권력까지 교체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아침과 낮의 공기가 많이 다릅니다. 아침 날씨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높겠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0도, 진주 6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단 조금 높겠고요. 낮에는 창원 23도, 진주 2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짙은 안개로 시야가 흐린 곳이 있습니다. 진주 등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진 곳이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들면서 점차 소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 상태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5도, 밀양 7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양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5도, 산청 6도 내외로 한 자릿수 기온을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사천 24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이상 매우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차기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메가시티 조성과 원전 우주산업 활성화 등 경남과 연관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 있는 경남 7대 공약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원전 정책 폐기와 우주산업 활성화는 경남과 연관성이 큰 분야. 인수위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수출을 활성화한다고 밝혔고 사천 항공우주청 신설 등 우주산업 활성화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메가시티 조성과 도로망 확충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부울경특별연합의 추진에도 동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국정과제에도 경남을 살리기 위한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을 실천하는 겁니다. 경남 정책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대규모 보고회도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경남 정책과제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중심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 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청 설립, 진해신항 조기 착공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지역 정책과제가 사실상의 국정과제라며 적극적인 추진과 동시에 민간과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자.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자. 경상남도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와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논의를 잘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풀리면서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대학가도 2년 만에 축제와 같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체육 수업.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이 3-4-5 모여 뜀박질도 하고 공도 주고받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건 1년 6개월 만입니다. 체험학습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동안 교실 안에서만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저수지로 나와 꽃을 만져보고 사진도 찍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러는 게 2년 동안 잘 못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요.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체험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해제가 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덜어지고 아이들도 조금은 덜 부담스러워하는 과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가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과자와 음료 등을 내놓은 플리마켓은 학생들로 북적이고 바로 옆편에서 이뤄진 대학 밴드부의 길거리 공연에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봄 축제를 대신해 이번 행사가 열린 건데 지난 2년간 주로 온라인 수업을 해왔던 대학교 3학년 학생에겐 첫 캠퍼스 생활입니다. 집에서만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축제도 하니까 진짜 대학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창사과 푸드코트 F&B 컨설팅 용역 중간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비대면 무인 단말기 체험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함양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제5회 우포따오기 야생 방사가 오늘 오후 2시 청년군 우포따오기 보건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고성군 귀뚜라미 그룹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협약이 오늘 오전 11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지역 아동센터 위문품 기탁식이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제2부시장실에서 열립니다. 경남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만을 내비쳤던 허기도 예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허 후보는 MBC 경남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출마가 자칫 보수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오던 상황에서 지난 1일 김상권 예비 후보를 만난 뒤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남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박종훈 후보와 보수 진영의 김상권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창원 이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유권자 수가 현 선거구보다 2만 3천 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된 의창구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이 보궐선거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촌동, 대원동, 용지동, 신월동, 반송동 등 법정동 9곳이 현재 성산구 소속이지만 유권자들은 이번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주 지역의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어제 진주시청 앞에서 진보 단일 후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 4당은 지금껏 7번 시장을 뽑고 시도의원을 의회로 보냈지만 우리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흩어졌던 진보 정치의 역량을 모아 시민이 정치의 주인인 시대를 열기 위한 희망의 싹을 다시 틔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자리한 거제 죽도와 옥포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거제시는 양대 조선사 협력사 가운데 용접과 표면 처리 관련 115개 뿌리기업이 집적화된 곳이 특화단지로 지정돼 조선업 호황기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조선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뿌리산업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 오병후 회장은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 회장은 방산기업과 관련 연구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산업이 발전한 창원이 방사청 입지로 우수하다며 앞으로 창원의 방위사업 관련 기관 설립이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청사 증축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김해시 원형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축할 도의회 청사는 공사비 81억 원으로 현 도의회 건물 뒤편 연면적 약 3,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으며 도민 공감홀과 의원 연구실 등을 배치해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며 경남에서 각종 축제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하동군 화계면과 악양면 일대에서는 제25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개최되며 내일부터 8일까지 진주성 및 난강변 일원에서 제21회 진주 농계제가 열립니다. 또 제27회 창녕 부곡 온천축제는 6일부터 사흘간, 창원 아구데이 축제는 13일, 남해 미조항 멸치축제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2년 찾아가고 싶은 봄섬 9곳에 사천의 신수도와 거제의 이수도가 포함됐습니다. 신수도는 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여행지로 추천된 가족 섬으로 선정됐고, 이수도는 방목사슴을 만날 수 있는 섬으로 동물을 좋아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에 추천하는 동물섬에 선정됐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창원의 어린이가 자란다는 주제로 오늘부터 엿새간 기록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시대별 창원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창원 교육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창원 지역 학교에서 갖고 있는 1930년대 운동회와 화계의 모습 등 100여 점의 기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인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풍성한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해인사는 오는 8일 대적광전에서 범종 5타를 시작으로 육법 공양과 관불 등 봉축 법요식을 펼칠 계획이며 에코백과 열쇠고리 만들기,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등 신도와 방문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하이면 덕명마을에 자리한 독립운동가 정세관 선생의 주거지를 새 단장하고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고성군은 역사학자이자 민족사업가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정세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시관 건립과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